안녕하세요. 닥터킴입니다. 오늘은 STO 시장과 마이닝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마이닝 비즈니스일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마이닝 비즈니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채굴 사업이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많은 채굴장들이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STO 시장이 새로 다가오면서 채굴 시장도 2020년과 21년 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미국은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은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그런 금융기관들을 살려냈죠. 이게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본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개개인의 상호 신뢰만 하면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라는 이런 개념의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2008년 8월 처음으로 세상에 백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비트코인.org라고 한 도메인을 만들고 31일 날 비트코인 백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초의 비트코인 제너시스 블록 첫 채굴이 2009년 1월 3일 날 시작이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 이전에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암호화폐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 암호화폐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한 비트코인 이렇게 보면 되죠. 또 ICO라고 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시장이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ICO의 광풍이 불다시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죠. 뭐 금융 다단계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는 스캠이라고 하는 사기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홍보해서 이것이 같이 그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커져야 만이 이 코인 시장도 같이 커질 수가 있고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이나 토큰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기업들이 ICO 하는 회사들이나 또는 토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낸 회사들이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이 이용을 했죠. 자금 조달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 사기도 많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돈이 많이 물린 분들도 있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줬고 저같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투자하기 좋은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019년 9월 16일 날 전자증권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고 11월 21일 날 아마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법적인 기반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거기에 더구나 이제 STO라고 하는 Security Token Offering 또는 디지털 에셋 오퍼링이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나 디지털 자산 발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제가 ICO와 STO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융혁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디지털 자산, 증권 이런 말들이 이제 뭐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을 쭉 돌아보면 이러한 많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가져왔으며
새로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로도 다가왔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졌고 투자자들에게는 그 전에 어떤 주식이나 관련된 뭐 파생상품 투자에서 더 확대된 새로운 투자처가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익도 많이 내는 분들도 계시죠. 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2018년, 2012년 하반기 말쯤 2018년이죠.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막 급상승하고 높아지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라고 다들 덤벼들기 시작했죠. 이때 이제 1차 버블이 온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잔치인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할 때 이렇게 막 폭발할 때 그때 알게 되죠. 일부분들은. 그러나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10만 원도 안 갈 때 이때 미리들 사놓고 투자해서 기다렸다가 2018년 초와 같이 이렇게 광풍이 불 때 팔고 나가죠. 이분들이 이제 전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그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자면 공포에 사서 잔치에 팔아라. 그래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1차 기회를 갖다 줬는데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2차 이더리움이 또 버블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1차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한번 버블을 갖다 2017년도 말과 2018년도 ICO 시장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거의 기축통화로 사용되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역시 이더리움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00달러 됐을 때 이더리움에 관심 갖고 이게 뭐야 하고 또 투자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미리 사놨던 분들, 즉 이더리움이 10달러도 안 됐을 때 사놨던 분들은 이때 다 팔고 나갔습니다. 자, 2차 버블에서도 역시 돈을 못 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수익을 갖다 줬는지 이 한 표로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일반 아마존부터 애플, 비자 카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사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난 10년간 최초의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에 대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915만 %죠. 915만 %. 자, 기존에 여러분들 밑에 2, 3, 4부터 쭉 보시면 기존의 기업들이 이렇게 915만 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그런 주식들이 있나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ICO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ICO 시장은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도와 2018년도 거의 ICO에 광풍이 불다시피 했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부분의 ICO 하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크게 성장을 했죠. 자, ICO가 폭발했던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ICO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축통화로 사용되면서 대단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이때 ICO를 통해서 자금 조달받은 상위 10개 회사들을 보면 텔레그램이 약 8억 5천만 달러 정도, 그죠? 그리고 텔레그램이 두 번째에서도 8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약 3억 2천만 달러, 그리고 후비가 3억 달러 등등 해서 상위 10위까지 굉장히 많은 ICO를 이제 성공을 했죠. 어쨌든 간에 이런 ICO에서 성공한 회사들도 있지만 ICO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실패한 회사들도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스캠도 많았죠. 이런 것이 이제
암호화폐의 명과 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차 암호화폐의 신흥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대한 STO 시장이 오고 있죠. 특히 이제 2019년도에 많이 준비가 돼서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국이 이 암호화폐를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용어도 이제 변경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들이 발행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ICO와 STO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훑어보고 가죠. 두 개 다 클라우드 펀딩 하는 것이요.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적입니다. ICO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백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와 같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준비를 해서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ICO 하는 사이트라든가 또는 거래소에 가서 ICO에 관심 있는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 백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ICO는 사실 토큰을 많이 팔아야지 자금 조달이 되기 때문에 토큰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이것이 거래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의 코인이나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들 ICO에서는 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코인이나 토큰을 모두 팔아버리다 보니까 수익률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CO의 장점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것이 신용 불량자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투자할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STO는 다릅니다. 자산이나 재산을 토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일반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기술 특허가 있다거나 그러면 기술 특허를 평가를 받아서 그 기술 특허 평가 받은 금액만큼을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이것을 자금을 조달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토큰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토큰을 구매하는 것 동시에 이 회사의 그 기술 특허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틀린 것이 ICO와 STO에 틀린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ICO는 토큰을 받아도 만일에 해당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바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건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STO는 해당 기업이나 토큰을 발행한 주체의 자산을 일부를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STO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현행법과 규제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을 하고 이것이 증권형 토큰 전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아마 증권형 토큰 전문 거래소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 없는데 미국에는 이제 T0라든가 보스턴 토큰 증권 거래소 같은데 이런 데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의 현행 증권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특검법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아마 STO 거래소도 생기고 여기를 통해서 자본 조달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또 자, STO의 장점 한번 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IPO는 현행 증권법을 준수하면서 확실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과를 가진 것을 기초로 해서 기업을 공개하고 IPO를 진행하게 되죠. 앞에서 보셨지만 ICO 같은 경우에는 자본 조달 방식이 굉장히 심플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서 사업계획서 한 장에다가 이제 토큰을 발행하고 그죠?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것은 이제 초기에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단점도 있었는데 이러한 두 개의 IPO와 ICO의 장점을 이렇게 쫙 흡수한 것이 바로 시큐드 토큰 오퍼링이라고 하는 STO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TO 시장의 미래를 보죠.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 돈, 전 세계의 를 모두 합친 돈을 보면 83조 달러가 됩니다. 83조 달러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주식 시장만 보면 66조 달러가 되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66조 달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식 시장이 66조 달러인데, 주식 시장만 2020년도에 아마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에 걸쳐서 주식시장만 디지털 자산 증권화 될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각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볼까요? 스위스와 미국, 영국 등이 이제 각각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스위스가 사실은 가장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류를 가장 먼저 했고, 또 ICO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위스는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페이먼트 기능을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유틸리티 토큰 해서 기존에 거의 뭐 90% 이상이 나와 있는 토큰들이 거의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 기능을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센이라는 데에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을 여기서 이제 크립토 시큐리티라고 해서 암호 증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을 크립토 커머디티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크립토 암호 상품이다,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 상품은 이제 미국의 CFTC라고 하는 아마 선물거래위원회죠.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크립토 시큐리티라고 하는 암호 증권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좀 하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보다는 사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러운 편이고, 법도 빨리 만들어진 편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3년도에 만들어진 증권법이나 1934년도에 만들어진 증권거래법, 이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현행 법에 따라라 하지만 스위스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법을 만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과 유럽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 기능을 하는 이러한 암호화폐를 이제 익스체인지 토큰이다 해서 거래 토큰이다, 이렇게 나눴고요. 증권형 토큰을 역시 이제 시큐리티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의 새로운 법적 지위가 우리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는데, 디지털 자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상품이라는 게 있고, 커머디티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은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비트코인과 레이븐 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재는 이런 세 가지가 현재 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상품과 증권에 어떤 분류 기준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상품은 발행 주체가 없어요. 즉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비트코인, 레이븐 코인, 이거 발행 주체가 없죠. 이더리움은 초기에 비탈릭 부테린이 발행을 해서 이더리움 재단을 통해서 운영은 됐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분산화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발행 주체가 없다. 발행 주체가 없다는 얘기는 자본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자본 조달을 안 한 거죠. ICO를 할 필요도 없었죠. 따라서 레이븐 코인이나 비트코인 모두가 다 ICO를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에 50% 이상이 갖게 되면 여기도 역시 이제 중앙 집권화와 성격을 갖게 되죠. 그래서 레이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중국 쪽에 이제 채굴장이 워낙 많아서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 채굴기인 이제 에이즈 기계로 채굴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또 중국 친구들이 에이즈 기계로 레이븐 코인도 이제 채굴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채굴을 하니까
다시 레이븐코인 커뮤니티에서 기술자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X16R 버전 2를 만들어냈죠. 자, 어쨌든 간에 탈중앙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분산화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채굴에 의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계속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채굴이 한 명이라도 채굴하고 있으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계속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세 가지의 상품은 암호화폐 전 세계 어느 거래소든지 거래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증권은 무엇인가? 증권은 상품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행 주체가 있죠. 그래서 즉 자본을 조달받는 회사가 있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깝다. 그래서 중앙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 성장에 따라서 코인이나 토큰에 발행한 이 증권이 성패가 좌우화되죠.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현재도 주식이라는 것, 그죠? 주식이라는 것도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실패하게 되면은 역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운명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증권은 좀 일반 상품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전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즉 STO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각국별로 법적으로 STO 거래소를 지금 인증 또는 허가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그 동영상 하단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좀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저에게 상담해 주시면 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